천하제일인 제3화 거짓된 개봉성. 중원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한때 송나라의 수도였고 지금도 강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였다. 황하가 흐르고 철탑이 하늘을 찌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 하지만 이 화려함 이면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천하상회. 겉으로는 강호 최대의 상인 연합체. 하지만 그 실체는 무림, 조정, 심지어 외국 세력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천하상의 회주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다. 얼굴도 이름도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소운천과 설빙하가 찾는 것은 바로 그 회주였다. 샵샵샵 제한장 개봉의 그림자. 개봉성 외곽의 허름한 객잔. 소운천, 설빙하, 귀곡선생 세 사람은 며칠간의 여정 끝에 마침내 개봉에 도착했다. 혈무원의 추적을 따돌리며 우회로로 왔기에 예정보다 이틀이나 더 걸렸다. 일단은 안전합니다. 귀곡선생이 창밖을 살피며 말했다. 하지만 개봉은 천하상회의 본거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감시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겠군요. 설빙하가 검을 닦으며 말했다. 소운천은 탁자에 지도를 펼쳤다. 개봉성의 상세한 지도였다. 선생, 천하상회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귀곡선생이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개봉성 중심부, 철탑 근처의 거대한 저택, 복화당fu 화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급 상점이지만 실제로는 천하상회의 사령탑이죠. 경비는 삼엄합니다. 일반 경비 외에도 고수들이 배치되어 있고 밤낮으로 순찰이 돕니다. 정면으로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운천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군요.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더 입수했습니다. 귀곡선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흘 후 복화당에서 강호각 문파의 대표들이 모이는 회합이 있다고 합니다. 회합. 설빙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회합입니까? 천하무림대회 준비 회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귀곡선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천하상회가 각 문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정파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소운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정파가 천하상회와 결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무당파, 화산파, 아미파 모두 천하상회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설빙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미파도 그렇습니다. 설소저의 언니가 죽은 것도 아마 이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일 겁니다. 설빙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면 사파나 정파나 모두 썩었다는 말인가요? 모두는 아닙니다. 소운천이 말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더러운 거래를 하는 위선자들. 소운천은 10년 전을 떠올렸다. 아버지를 죽인 진무백도 화산파의 장로였다. 정파 명문의 고위층이면서 마교 무공을 익히고 살인을 저지른 자. 그렇다면 이번 회합이 기회입니다. 설빙하가 말했다. 각 문파 대표들이 모이는 곳. 거기에 침투할 수 있다면.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초대받으면 됩니다. 소운천이 말했다. 아니, 정확히는 초대받은 사람으로 위장하면 됩니다. 귀곡선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 복화당. 거대한 저택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각 문파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무인들이 오가며 경계를 섰다. 대문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허리춤에는 옥패가 달려 있었다. 곤륜파 진전제자 유원상입니다. 청년이 초대장을 내밀었다. 경비가 초대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십시오. 청년은 여유롭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 청년은 유원상이 아니었다.
소은천이었다. 인피 가면으로 얼굴을 바꾸고 골륜파 제자로 위장한 것이다. 귀국 선생이 진짜 유언상을 며칠간 가둬두고 초대장을 빼돌렸다. 복화당 안은 더욱 화려했다. 거대한 홀에는 수십 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고 각 문파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소은천은 골륜파 자리를 찾아 앉았다. 주변을 살폈다. 무당파의 청어도장, 화산파의 화산검성. 아니, 화산검성은 진무백이 죽은 후 다른 사람이 대신 나온 모양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상석에는 화려한 병풍 뒤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천하상의 회주일 것이다. 모두들 오셨습니까? 병풍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음성이 왜곡되어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천하무림 대회 준비를 위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회 규모를 확대하려 합니다. 회주의 말이 이어졌다. 각 문파께는 기존보다 2배의 지원금을 드릴 것입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기대합니다. 무당파의 청어도장이 일어섰다. 회주님, 그 협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대회 우승자는 우리가 지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홀이 순간 술렁였다. 그것은 대회를 조작하자는 말씀입니까? 한 문파 대표가 항의했다. 조작이라니요. 그저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회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원은 지금 혼란합니다. 원나라는 쇠퇴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강원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인정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운천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천하상회의 야망이 이제야 분명해졌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강호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2배가 아니라 3배를 드리겠습니다. 회주의 말에 홀이 조용해졌다. 돈, 결국 모든 것은 돈이었다. 정인이, 무림의 대인이 하는 것들은 모두 허울 뿐. 진짜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이었다. 소운천은 이를 갈았다. 이들이 바로 정파라는 자들이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 좋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청어도장이 먼저 손을 들었다. 이어서 다른 문파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결국 거의 모든 문파가 동의했다. 소운천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회주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홀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경비들이 순찰하고 있었지만 소운천은 경공을 이용해 그들을 피해 다녔다. 회주의 방을 찾아야 했다. 복화당은 미로처럼 복잡했다. 하지만 소운천은 집중력을 발휘해 한 곳 한 곳 확인해 나갔다. 그때 어느 방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주님, 소운천과 설빙아의 행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혈무은의 목소리였다. 소운천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그 자들이 여기 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회주의 왜곡된 목소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고 있고 그 진실은 여기 있으니까요. 재미있군. 소천호의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소운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회주가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회주님, 그렇다면 그 자를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그 자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 이용한다고요? 천마혈옥. 소천호가 진짜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는 우리를 죽이려 들 텐데요. 그러게 해라. 복수심에 불타는 자일수록 다루기 쉽다. 적절히 정보를 흘려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회주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변했다. 모든 것을 빼앗는다. 소운천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회주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회주의 정체도 모르고 주변에 고수들도 많다. 무모하게 움직였다가는 목숨만 잃을 것이다. 소운천은 조용히 물러났다. 그리고 다른 방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방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발견했다. 천하상회의 장부였다. 소운천은 재빨리 내용을 훑어보았다. 각 문파에 지급한 금액, 매수한 관리들의 명단, 그리고 이것은 소운천의 눈이 커졌다. 10년 전 소가장 습격 당시의 기록이 있었다. 소가장, 소탕 작전, 참여 인원 진무백화 3파, 현명대 사소림사, 독고 해암이파. 명단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작전 지휘자의 이름이 있었다. 작전 총책 청어도장 무당파. 소운천의 손이 떨렸다. 청어도장, 무당파의 장문인이자 현강호 맹주. 강호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파의 영수. 그자가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우두머리였다. 소운천은 문서를 품에 넣고 복화당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청어도장, 강호 맹주, 정파의 대표,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 하지만 실체는 살인자였다. 그것도 무고한 일가족 70명을 학살한. 객잔으로 돌아오니 설빙아와 귀곡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설빙아가 급히 물었다. 소운천은 문서를 탁자에 펼쳤다. 이것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청어도장이, 귀곡 선생이 경악했다. 그리고 소림사 방장 현명대사도, 설마 소림사까지. 설빙아는 문서 중 한 이름을 발견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독고해. 이 사람은 아십니까? 제 사부님이에요. 설빙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부님이 언니를 죽인 거예요? 소운천은 설빙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조사해봐야. 아니에요. 설빙아는 소운천의 손을 뿌리쳤다. 확실해요. 언니가 죽었을 때 사부님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종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설빙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였다. 나를 키워준 사부님이 언니를 죽였다니. 소운천은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자신도 비슷한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존경하던 정파가 실은 살인자 집단이었다는 것. 설빙아, 소운천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설빙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할 건가요? 폭로합니다. 소운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서를 강호에 공개합니다. 청어도장의 위선을, 정파의 부패를 모두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인할 겁니다. 이것이 위조 문서라고 주장할 테고. 그래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소운천은 지도를 펼쳤다. 무당산, 청어도장의 본거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귀곡 선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소공자, 무당산은 정파의 성지입니다. 함부로 침입했다가는 상관없습니다. 소운천의 눈의 결의가 서렸다. 이미 나는 정파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일주일 후 무당산. 소운천과 설빙아는 밤을 틈타 무당파에 침입했다. 귀곡 선생은 산 아래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무당산은 거대했다. 72봉, 36암, 24동. 수많은 건물들이 산허리를 따라 펼쳐져 있었다. 청어도장의 방은 어디일까요? 금정궁 찐딩공입니다. 무당파, 장문인의 전용 궁전이죠. 두 사람은 경공을 펼쳐 건물들 사이를 날아다녔다. 순찰하는 제자들을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한 시즌이 지나 마침내 금정궁에 도착했다. 거대한 궁전이었다. 황금빛 지붕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경비가 삼엄해요. 설빙아가 속삭였다. 최소 20은 넘는 고수들이 지키고 있어요. 정면으로는 안 되겠군요. 소운천은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궁전 뒤편에 배수로를 발견했다. 저기로 갑니다. 두 사람은 배수로를 통해 궁전 안으로 침입했다. 좁고 더러운 통로였지만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궁전 내부는 화려했다. 온갖 보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도교를 표방하면서 이런 사치를 설빙아가 비꼬듯 말했다. 소운천은 청어도장의 서재를 찾아 들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암기를 이용해 쉽게 열었다. 서재 안에는 수많은 서책들이 있었다. 도교 경전, 무공 비급, 그리고 이것 봐요. 설빙아가 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비밀 문서들이 가득했다. 천하상회와의 거래 기록, 매수한 관리들의 명단, 암살 지시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천마여록 탐색 일지. 소운천이 낮게 중얼거렸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니 놀라운 내용이었다. 청어도장은 30년 전부터 천마여록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10년 전 소천호가 그 파편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소천호는 끝까지 부인했고 결국 청어도장은 그를 죽이고 소가장을 뒤졌다. 하지만 파편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버지는 천마여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가? 소운천은 혼란스러웠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 소천호는 천마여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운천과 설빙아는 재빨리 돌아섰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청어도장이었다. 백발의 도포를 입은 노인, 자비로운 미소를 띤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 놈들이 침입한 것을. 청어도장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일부러 들어오게 한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찾는지 보기 위해. 소운천은 검을 뽑아들었다. 청어도장,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인 자로군요. 그렇다. 청어도장은 태연하게 인정했다. 소천호는 고집불통이었다. 천마여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협력하지 않았지. 그래서 죽였다. 협력. 그렇다. 만약 그가 천마여록을 찾는데 협력했다면 살려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고 그 대가를 치렀을 뿐이다. 소운천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70명을,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도 무고하다고? 청어도장은 비웃었다. 강호에서는 힘이 곧 정의다.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것이 자연의 섭니다. 당신은 도교의 가르침은 어디 갔습니까? 도교?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청어도장은 검을 뽑았다. 소운천, 내 아버지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천마여록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모르는 소리. 그렇다면 죽어라. 청어도장의 몸에서 엄청난 검기가 폭발했다. 무당태극검 모당탈지젠. 음양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검법이 펼쳐졌다. 강호 제1의 검법이라 불리는 절약이었다. 소운천과 설빙아는 함께 맞섰다. 하지만 청어도장의 무공은 상상 이상이었다. 창, 챙, 창창창.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 두 사람이 합공했지만 청어도장은 여유롭게 막아냈다. 역시 내 아버지의 아들답구나. 재능이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청어도장의 검이 소운천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설빙아가 옆에서 공격했지만 청어도장은 손바닥 하나로 그녀를 밀쳐냈다. 컥. 설빙아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설빙아. 소운천은 분노로 내공을 끌어올렸다. 소가신법과 천마신공을 동시에 발동시켰다. 정마양면, 동시운용. 검은 기운과 흰 기운이 소운천의 검에 감겼다. 오, 이것은 정마아빌. 청어도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흥미롭구나. 하지만 청어도장은 무당태극검의 최종 오의를 펼쳤다. 태극양이 탈진양이 음과 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엄청난 검기가 소운천을 향해 날아들었다. 소운천은 피할 수 없었다. 정면으로 맞받았다. 콱광. 엄청난 충격과 함께 소운천은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그아악. 피를 토했다. 내상이었다. 청어도장은 천천히 다가왔다. 소운천. 마지막 기회다. 천마여록의 위치를 말해라. 모른다. 꼬했잖아. 그렇다면 죽어라. 청어도장이 검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 쾅. 궁전 벽이 폭발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다. 검은 복면을 한 무인이었다. 누구냐? 청어도장이 경계하며 물러섰다. 복면이는 대답 대신 검을 뽑았다. 그리고 청어도장을 향해 공격했다. 그 검법은 천마신공이었다. 천마신교. 청어도장은 재빨리 방어했다. 두 고수의 격돌이 시작되었다. 그 틈에 복면인이 소운천에게 소리쳤다. 빨리 도망쳐. 목소리가 나치겄다.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소운천은 설빙아를 부축해 일으켰다. 갈 수 있어요? 겨우요. 두 사람은 부서진 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뒤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에필로그. 무당산을 벗어나 심리를 달린 후 소운천과 설빙아는 한 동굴에 숨어 상처를 치료했다. 누가 우릴 구해준 걸까요? 설빙아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마신교의 무공을 사용했습니다. 천마신교가 왜 우릴?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소운천은 검을 들었지만 곧 긴장을 풀었다. 귀곡 선생이었다. 소공자, 무사하십니까? 간신이요. 선생, 복면인을 보셨습니까? 복면인이요? 귀곡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운천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다면 그 복면인은 누구였을까? 설빙아가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다. 그래도 이것들은 건졌어요. 청어도장의 비밀 문서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강호에 공개합니다. 소운천은 단호하게 말했다. 청어도장의 위선을, 정파의 부패를 모두 폭로합니다. 그리고 소운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호 전체를 뒤엎겠습니다. 달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정파도 마교도 아닌 제3의 세력, 진정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